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멈춰 서십시오.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당신이 사실은 가장 정교하게 길을 잃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채울수록 공허해지고 연결될수록 고립되는 기묘한 역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본 철학자는 말합니다.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 애쓰는 삶이 가장 오답에 가깝다라고 말이죠. 오늘 당신이 믿어왔던 열심이라는 단어의 배신을 시작으로 진짜 내 삶을 찾는 100년의 지혜를 펼쳐보려 합니다. 과연 당신의 질주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성공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사람 중 90%가 사실은 가장 정교하게 길을 잃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당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당신의 영혼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소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호화 열차에 비유해보죠. 객실 안의 서비스는 날로 화려해지고 식탁 위에는 최고급 요리가 차려집니다. 남들은 그 기차에 탄 당신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작 이 기차가 어느 역으로 향하는지, 아니 애초에 선로 위에 제대로 서 있기는 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맞춰 기계적으로 눈을 뜹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그럴듯한 타이틀이라는 톱니바퀴에 나를 끼워 맞추며 하루를 소모하죠.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은 겉보기에 매우 성실하고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득 밤늦게 돌아온 방 안에서 정적과 마주할 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갑니다. 그때 밀려오는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목적지 없이 달리는 열차 안에서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라는 겁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이 지독한 역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을 방향이 아닌 속도에만 전부 걸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입니다. 멈춰버린 시계는 하루에 2번이라도 맞지만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뛰는 사람은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릴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건 진짜 나침반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등 떠밀어 쥐어준 가짜 지도입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무작정 달리기만 해서는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평온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타인의 박수 소리를 얻기 위해 소모되는 무대 장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 애쓰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그 화려한 성공의 껍데기를 전부 벗겨냈을 때 그 안에 정작 나라는 알맹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화려한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함정을 정면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신이 평생을 믿어왔던 열심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당신을 어떻게 배신하고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신화처럼 받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잔혹한 전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노력은 반드시, 그리고 아주 처절하게 당신을 배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이 쏟아붓는 그 열정적인 에너지는 정말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타인이 설계한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남기 위해 스스로를 연소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쁨이라는 마약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고 착각합니다.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불안을 잠시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눈을 가린 채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의 안도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 배가 묶여있는 말뚝은 보지 못한 채 땀을 흘리는 격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성실함이 사실은 직면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가장 비겁한 변명은 아니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등에 기대어 있는 성공의 사다리를 보십시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느끼는 절망은 단순히 실패했을 때의 고통보다 수만 배는 더 치명적입니다. 이미 당신의 시간과 젊음, 그리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감정의 자원들을 그 사다리에 전부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높은 곳으로 가라고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SNS 속 화려한 타인들의 단면을 이정표 삼아 당신의 고유한 색깔을 지우고 무채색의 평균적 성공에 편입되라고 강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존재론적 결핍은 그 어떤 명품과 성과급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달릴수록 그 결핍의 구멍은 더 커질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원적인 신호입니다. 진정한 몰락은 실패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관성에 몸을 맡길 때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성과들이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점점 더 예민하고 공허한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제 그 위험한 질주를 잠시 멈추고 당신을 옥죄고 있던 열심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트랙 위에서 1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트랙을 발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잔인한 속도전에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과연 당신은 이 화려한 지옥에서 걸어 나올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벼랑 끝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으시겠습니까? 멈추는 순간 도태될 것 같다는 공포는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습니다. 시스템이 당신에게 주입한 가장 강력한 최면은 지금의 너로는 부족하다는 끊임없는 결핍의 암시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직함을 달고,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옮겨가야만 비로소 인간다운 존엄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거대한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영혼을 평생 허기진 상태로 방치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갈증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당신의 목구멍에 들이부은 소금물입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이라 부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원으로 정의하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오직 효용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쓸모가 있으면 가치 있고 쓸모가 없으면 폐기되는 소모품의 논리를 자기 자신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잠시라도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느끼는 그 지독한 죄책감은 당신이 스스로를 인간이 아닌 기계로 대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을 규정하던 외부의 지표들을 하나씩 해체하십시오. 타인의 박수 소리에 맞춰 춤추던 무대를 내려와 정적만이 가득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마주하게 될 진짜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타이틀과 수입, 사회적 위치라는 포장지를 뜯어냈을 때 남는 그 민낯의 진실이 두려워 우리는 자꾸만 바깥의 소음 속으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한 대면이야말로 당신의 주권을 되찾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세상이 설계한 표준의 궤도를 이탈하는 것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릅니다. 누군가의 실망 섞인 시선, 주류에서 밀려난다는 불안감, 그리고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막함이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똑같은 방향을 향해 뛰어가는 집단. 광기 속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는 자만이 유일하게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견딜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아의 독립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산입니다. 이것을 타인의 욕망을 채우는데 임대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라는 영토 위에 당신만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전율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살아있다고 외칩니까? 그 대답은 결코 성적표나 연봉 계약서 위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역설적으로 당신의 진짜 가치가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정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삶, 그 위대한 주권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첫걸음은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가짜 성공의 설계도를 과감히 찢어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짜 성공의 설계도를 찢어버린 후 당신이 마주하게 될 첫 번째 감각은 해방감이 아니라 당혹스러운 공백일 것입니다. 평생을 외부의 명령과 속도에 맞춰 달려온 이들에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는 마치 중력이 사라진 우주 한복판에 내던져진 것과 같은 공포를 유발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한다고 독촉하지 않는 그 막막한 정적 속에서 당신은 본능적으로 다시 채워 넣을 새로운 할 일을 찾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멈추십시오. 그 공백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대지입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라 치부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창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의 상태에서 잉태됩니다. 시스템이 설계한 효율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고유한 리듬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계가 아닌 당신 내면의 맥박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남들이 앞서 나갈 때 잠시 멈춰서서 들꽃의 결을 관찰하고 모두가 효율을 따질 때 당신은 오직 즐거움만을 위해 비효율적인 몰입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들이 쌓여 비로소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이제 삶의 기준점을 결과에서 과정으로, 축적에서 향유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무언가가 되기 위해 to be something. 오늘을 희생하는 삶은 영원히 도착할 수 없는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존재하기 위해 to be 당신의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아침의 서늘한 공기를 감각하는 일, 정성껏 차린 한 끼의 식사를 음미하는 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나의 기쁨을 위해 책장을 넘기는 일. 이 사소하고 감각적인 행위들이야말로 시스템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의 영토를 요새화하는 과정입니다. 관계의 지형도 역시 새롭게 그려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거나 끊임없이 경쟁으로 내모는 인맥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서로의 취약함을 기꺼이 드러낼 수 있고 서로의 성공이 아닌 존재 그 자체를 축복할 수 있는 소수의 연결만이 당신의 독립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약탈적인 관계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고독을 영양분 삼아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이탈을 불안해하며 다시 표준의 궤도로 끌어들이려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협박은 여전히 강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장된 미래라는 것은 거대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는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뿐입니다. 시스템의 노예로 안전하게 굶어 죽어가는 길 대신 자유로운 단독자로서 불확실한 들판을 걷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백지 위에 당신만의 색깔로 궤적을 그리십시오. 그 궤적이 비뚤어지고 거칠더라도 그것이 오직 당신의 의지로 그려진 것이라면 그 자체로 완전한 예술입니다. 이제 당신의 호흡은 깊어지고 당신의 걸음걸이는 단단해질 것입니다. 당신만의 리듬으로 춤추기 시작할 때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의 실존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주권은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당신만의 리듬을 회복하고 공백의 미학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당신은 가장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시스템의 보호막 없이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실존을 이어갈 것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사장까지의 여정이 외부의 사슬을 끊어내는 부정너게이션의 해방이었다면 5장은 그 폐허 위에 당신만의 질서를 세우는 긍정 애퍼메이션의 창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안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월급, 보장된 연금, 사회적 지위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저당 잡힌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성벽이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내면의 근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위협이 아닌 당신의 생을 생동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원동력으로 재정의하십시오. 미지의 영역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아직 쓰이지 않은 당신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무대입니다. 당신이 세울 왕국의 첫 번째 초석은 자발적 불편과 능동적 고립입니다. 효율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비효율적인 수고를 자처하십시오. 기계가 대신해줄 수 있는 편리함에 의존하기보다 당신의 손과 발을 움직여 삶의 구체적인 감각들을 직접 통제하십시오. 스스로 땔감을 구하고 불을 지피는 자만이 온기의 소중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듯 삶의 사소한 과정을 직접 주관할 때 비로소 당신은 자기 삶의 진정한 입법자가 됩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환율에 따라 등락하는 가짜 자존감이 아닌 스스로 완결, 지은 일상에서 비롯되는 단단한 자부심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왕국은 폐쇄된 성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느슨한 연대의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의 부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권을 가진 단독자로서 타인을 마주하십시오. 서로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서로의 영감을 깨우는 존재로 연결될 때 당신의 세계는 확장됩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영향력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방식, 그 자체가 타인에게 다른 삶도 가능하다는 해방의 신호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권자가 세상에 기여하는 가장 고결한 방식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저당 잡히는 습관이 없습니다. 대신 오늘이라는 시간의 단면을 가장 깊고 진하게 살아내는 수직적 시간의 감각만이 남았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이제 당신의 사전에서 나답게 존재하는 상태로 수정됩니다. 남들이 세운 이정표를 따라가느라 놓쳤던 당신 안의 수많은 가능성이 비로소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꽃은 화려하지 않을 수도, 남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당신의 토양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생명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시스템은 끊임없이 당신을 다시 번호 매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심장 소리를 가려낼 줄 아는 귀를 가졌습니다. 당신의 왕국은 영토의 넓이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깊게 자신을 긍정하느냐, 얼마나 용기 있게 자신의 진실을 선택하느냐가 곧 그 왕국의 국력입니다. 당신은 이제 방랑자가 아니라 개척자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길이 생기고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의미가 탄생합니다. 삶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당신에게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안의 근원이 아니라 무한한 창조의 재료일 뿐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당신의 영토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당신 세계의 완전한 왕이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세운 당신이 경계해야 할 마지막 함정은 그 왕국이 다시금 당신을 가두는 또 다른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운 질서가 교조적인 규칙이 되고 쟁취한 자유가 안주를 위한 도구가 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시스템의 속성인 정체 속에 머물게 됩니다. 육장은 견고하게 구축된 당신의 세계를 끊임없이 허물고 다시 세우는 창조적 파괴와 삶을 거대한 유희로 전환하는 초월적 주권에 관한 선언입니다. 진정한 주권자는 자신의 성취에 박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든 왕국은 완결된 목적지가 아니라 더 넓은 심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베이스 캠프여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무엇이 되느냐 비커밍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변주하느냐 베리에이션의 단계로 진입합니다. 어제의 당신이 옳다고 믿었던 가치조차 오늘의 생동감을 저해한다면 과감히 폐기하십시오. 고정된 정체성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형태를 바꾸되 중심은 잃지 않는 흐르는 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2단계에서 당신이 가져야 할 태도는 진지한 유희입니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을 때 그것이 영원할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쌓는 행위 그 자체에 온 존재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순수한 행위의 기쁨입니다. 고통조차 당신의 생을 장식하는 하나의 색채로 받아들이는 아모르 파티에머 FATI의 정신은 불행을 견디는 인내심이 아니라 불행조차 창조의 재료로 삼는 적극적인 연금술입니다. 당신에게 닥치는 모든 우연을 필연적인 축제로 전환하십시오. 또한 당신의 주권은 타인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각성시키는 고요한 전념력을 지녀야 합니다.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설득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당신이 가장 당신다운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스스로 타오르는 불꽃이 된 당신을 보며 누군가는 자신의 가슴 속에 숨겨둔 불씨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배가 아닌 공명이며 명령이 아닌 초대입니다. 당신의 왕국이 넓어지는 방식은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단독자들의 주파수를 일깨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은 선형적인 화살표가 아니라 매 순간이 중심인 원형의 춤이 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유령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밀도만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제 삶이라는 무대의 극작가이자 연출가이며 동시에 그 무대를 가장 열렬히 즐기는 관객입니다. 당신의 서사는 타인의 박수를 갈구하지 않으며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필연성에 의해서만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의 끝은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의 왕국은 매일 아침 새롭게 건국되어야 하며 매일 밤 장엄하게 멸망해야 합니다. 안정이 아닌 생동을, 보존이 아닌 범람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라는 존재의 위대함은 당신이 도달한 고지가 아니라 당신이 멈추지 않고 넘어서려는 그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의 모든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동시에 자신만의 가장 엄격한 법을 가진 입법자입니다. 두려움 없이 다음 장의 백지를 향해 발을 내디디십시오. 당신의 숨결 하나, 손짓 하나가 곧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되었고 동시에 무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